트라우마로 남는 사건을 경험한 뒤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희는 PTSD로 진단을 내립니다. 비가 세차게 오던 장마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파트로 택배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홀딱 젖었지만 고객분들의 소중한 택배물은 비에 젖지 않도록 꽁꽁 싸매서 나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빗물 때문인지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계단 아래로 심하게 구르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선 부러진 데 없이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작은 계단 하나하나가 넘어졌던 그때처럼 끝도 없고 가파른 절벽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조차 힘들고 쉽게 예민해지고 또 놀라고 이러다가 영영 직장에 복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네, 사연자분 너무 힘드시겠네요.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님의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더 폭넓게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산재보상 신청하고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모든 게 다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죠. 트라우마로 남는 사건을 경험한 뒤에 4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희는 PTSD로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침습, 회피, 인지 및 감정의 변화, 그리고 각성 및 반응의 변화인데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침습입니다. 사연자분처럼 계단을 보거나 오르기만 해도 이 사고 당시의 상황과 공포감이 계속 떠오르는 게 바로 침습입니다. 즉 사고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 사고와 관련된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도 집에서 밖을 외출하거나 외출 후 집에서 돌아오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걸 피하거나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나 장소, 대화, 행동 이런 모든 걸 다 피하려고 하는 증상을 바로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2차적으로 불면, 우울, 알코올 의존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피 증상이 있다면 무엇보다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원하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지 및 감정의 변화입니다. 트라우마가 발생한 후에 인지나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가 2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트라우마에 대해 기억을 아예 못하거나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세상은 전부 위험한 거 투성이야, 나는 완전히 망가졌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곤 하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각성과 반응성의 변화입니다. 평소라면 화낼 일이 아닌데도 감정이 앞서서 크게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심할 때는 자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까지 보이기도 하죠.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작은 일에도 잘 놀라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PTSD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히비스커스 티 한 잔을 우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3일 이내로 지속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상이 3일에서 1개월까지 지속이 된다면 이때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까지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이후 6개월이나 1년 넘게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을 보내기 힘들 정도의 증상이 위중해지거나 아예 만성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치료가 시작됐을 때 좋은 예후를 보이는 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리고 발견 시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자분처럼 사고나 재난을 겪은 후에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마음 안정화 요법인데요. 대표적인 요법으로는 호흡법과 착지법, 나비포옹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로만 해선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심호흡과 복식호흡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심호흡은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방법입니다. 가슴에서 모든 숨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일순간 덮쳐온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이 심호흡을 할 때는 들숨보다 날숨이 한 2배 정도로 길게 해보시면 이 안정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돼요. 호흡법 그 두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심호흡은 가슴으로 쉬는 호흡법이라면 복식호흡은 배로 쉬는 호흡법이죠.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묵직해지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몸 아랫배에 있는 풍선을 모두 빼낸다는 느낌으로 내쉬어 주세요. 복식호흡의 중요한 부분이 또 코로 숨 쉬는 건데 코로 숨 쉬셔야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안정화 요법 이 두 번째는 착지법입니다. 착지법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실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요법이에요. 이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쿵 하고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발 뒤꿈치에 천천히 힘을 실어주면서 여러분 발바닥에 있는 단단한 바닥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때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아, 나는 지금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여러 번 되뇌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고 그 당시에서 현재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겠죠. 마음 안정화요법 세 번째는 나비포옹법입니다. 나비포옹법은 갑자기 긴장감이 덮쳐올 때 또 사고나 재난을 당했던 그때가 떠올랐을 때 그 공포감을 덜어낸다는 느낌을 줘서 스스로 안심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켜 주시고 이 상태에서 양쪽 팔뚝을 마치 나비가 날개짓 하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번에서 15번 정도 천천히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에 공포감이 가득 덮쳐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줄 좋은 요법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잘 우려진 차를 마시거나 반신욕, 족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것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히비스커스가 예쁘게 우려질 동안 사연자분과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는 팁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여러분께서 정신적으로 혹은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다독여 주시고 사고 초기에 대응하여 여러분의 옥죄는 공포와 불안에서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히비스커스 티처럼 전국의 모든 근로자분들이 안전한 근로생활을 보낼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과 저 허규영이 여러분들 곁에서 마음을 보듬어 드리겠습니다.